교재는 311페이지, 319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319페이지 피시면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이라는 게 등장이 돼요. 이 개정 과목이 저교 등록이다라고 해서 들어온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초정보관리라는 부분에 가시면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에 대한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등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시게 되면 자주 쓰는 개정 과목 벌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계정을 여러분들이 현금도 등록해야 되고 보통예금도 등록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현금이나 보통예금은 기본적인 회사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쓰더라는 거죠. 외상매출금도 그렇고 뭐 미수금도 그렇고 외상매입금, 뭐 미지급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정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자마자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계정들이 있어요. 회사마다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접대비라고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회사들은 거래처랑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또는 공연을 같이 관람하거나 결론적으로 회사가 매출을 증진할 목적으로 영업비로 쓰는 돈이에요. 거래처랑 밥 먹고 술 먹고 그런 걸 접대비라고 하는데 이 접대비 계정을 쓰기가 좀 껄끄러운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특성상. 근데 누가 봐도 거래처랑 밥 먹고 술 먹고가 맞아요. 그래서 접대비 용어가 우리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업무 추진비라든지 뭔가 이런 계정을 바꿔서 쓰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계정 과목이라는 부분에 업무 추진비가 없으면 업무 추진비를 여러분이 등록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럼 등록할 때 필요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계정 과목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우리 회사 입맛에 맞춰서 바꿔서 쓰거나 뭔가 변경해서 쓰거나 또는 새로운 걸 등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채점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팁박스가 있어요. 교재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러면 여기에 이 적요라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두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요가 왜 필요한지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적요란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적요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는 사실상 적요는 다 어떻게 내고 있다? 적요의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내고 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그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된 부분을 누군가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고 결제를 받을 때 이 돈은 왜 지출이 된 거야? 이거는 왜 샀어? 라는 식의 내용들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적요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내용을 우리 무엇하게 간단하게 또는 뭐 상세하게 쓰는 분들도 있긴 해요. 간단하게 기록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서는 적요를 절대로 공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공란으로 가든지 우회게 복사돼서 따라오든지 채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채점하는 건 누구만 채점하겠다? 재고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타계정 대체만 채점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난 별도로 채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적요를 안 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업무하실 때. 또는 적요를 위에 있었던 용어가 있으면 따라 보거든요. 복사 기능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요. 근데 난리가 나는 거죠. 말 안 되는 적요들이 막 입력되어 있더라는 거죠. 최소한 적정한 적요를 넣어주실 것. 그리고 적요는 글짓기예요, 여러분. 글짓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하신 분들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써야 되지? 이게 맞았나? 틀렸나? 우리가 너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맞았고요. 이렇게 쓰면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중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중식대 현금 지급을 쓰든 또는 중식대 지급이라고 쓰든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오타만 안 내시면 되는 거죠. 결제 올리는 서류에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시험은 타이핑만 잘 치면 3점을 줍니다. 그게 또 문제이기도 해요. 워낙에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다시 앞장 31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져 있으시냐면 코드와 계정 과목이라는 부분에 가시면 붉은색 계정 과목에 대한 부분, 붉은색 계정 과목은 우리 무슨 키와 무슨 키를 동시에 누르면 수정이 된다. 우리 컨트롤과 F2번을 동시에 누르면 수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색 계정 과목 수정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최근 기출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 냈을 때 또 난리가 났었겠죠. 왜 난리 났을까요? 안 고쳐져요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컨트롤과 F2번 키를 동시에 눌러야만 고쳐져요. 그리고 스마트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컨트롤과 F1번 누르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좀 다르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컨트롤과 F2번, 스마트 A는 컨트롤과 F1번. 그래서 적사 계정 과목을 혹시라도 고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키를 동시에 눌러야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그리고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부분? 우리 본 계정에 따라다니는 차감 계정이 있다. 본 계정에 따라다니는 가산 계정이 있다. 라고 하시면 우리 차감의 계정은 원래 자기 자리 계정을 깎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등장한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자기 자리는 차변. 근데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회계 처리를 해서 우리 장부에 들어올 때는 따라다니는 차감 계정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만들어준 구축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계정 과목 만들 때요. 무슨 부분?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8번 다음에 대손 충당금 109번으로 기본 세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본 계정에 플러스 1의 관점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상품 매출 원가, 그럼 상품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제품 매출 원가, 그럼 제품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계정들 따라다닐 땐 우리 또 하나 무슨 부분, 자, 이렇게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해줄 때 이 관계라는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108번에 플러스 1에 109번의 대손충당금을 만들어줬지만 외상매출금에 따라다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관계라는 자리에 108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라고 연결해주면 그게 따라다녀요.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랑 관계가 있다? 상품하고 관계 있다 라고 넣겠죠. 그럼 여러분 제품 매출 원가는 누구랑 관계 있다고 또 넣을까요? 제품하고 관계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뭔가를 구성하는 부분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관계라는 자리입니다. 관계. 제가 이 설명 왜 드리냐면 이거 중요해요. 업무하실 땐.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을 땐 관계 코드도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주는 대로 그냥 치면 되지만 근데 업무는 시험처럼 주는 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판별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는. 그래서 지금 치는 연습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건의 필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쓰신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관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자, 성격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계정 과목 각각에 갖고 있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리후생비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비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집계되는 위치들이 다르고요. 그러면 그 계정에 대한 성격의 선택을 잘못하시면 아주 엉뚱한 재무제표 작성이 됩니다. 그럼 제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제공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의료 수익금이라는 매출 계정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의료 수익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하고요. 성격을 무엇으로 잡아주셔야 매출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손익계산서 매출액 밑에 계정 과목이 들어가요. 근데 성격을 매출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거로 넣어버리시면 그게 손익계산서 매출 쪽에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격이란 부분도 반드시 검토사항이다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격에 대한 부분들 수정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가능은 하세요. 그런데 우리 계정 과목 중에요. 붉은색 계정 과목이 있어요. 제가 아까 붉은색 계정 과목 수정은 이렇게 동시 누르세요라고 했잖아요. 이 붉은색의 계정 과목은 성격 같은 경우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정 과목 이름표는 바꿀 수 있지만 성격은 벌써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못 고치게끔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요 부분 볼게요. 적요 부분에 가시면
우리는 현금적유와 대체적유라는 거로 배울 건데요. 자, 현금적유가 무엇이고 대체적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거래라는 거 배웠을 때 여러분 손익거래, 교환거래, 뭐 대체거래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해요? 자, 우리가 교환거래나 손익거래 또는 혼합거래라고 했었던 건 교환거래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만 나타나면 교환. 그런데 한쪽 변에 비용이 나오거나 한쪽 변에 수익이 나오면 손익거래. 근데 우리 교환과 손익거래가 같이 나오면 혼합거래.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현금이 동반되느냐 동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출금거래, 입금거래, 대체거래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나 입금전표에 따라다니는 적요가 현금적요고요. 우리 차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 이런 식으로 현금이 동반되지 않는 부분에 따라다니는 적요를 대체적요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적요도 지금 현금과 대체거래라는 부분에 따라서 나오는 적요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리고 적요는 크게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건 등록해놓고 불러내서 쓴 게 훨씬 더 유효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적요가 있냐면 고정적요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에는 적색적요라고 해요. 근데 이 고정적요라는 부분은요. 프로그램 연동에 영향을 주는 적요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세금 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법인세 신고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 왜 타계정 대체 적요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 타계정 대체도 고정적요거든요. 그럼 그런 고정적요는 무엇할 수 없다? 수정하거나 삭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정적요 뺀 나머지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게 가능하지만 고정적요는 프로그램 연동 또는 세금 신고에 연동이 되는 적요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삭제할 수 없다. 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험 출제자가 고정적으로 고치란 문제 내면 이상한 출제자인 거죠. 그런 일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는 정리가 됐고요. 우리 등록하면서 필요한 건 또 설명을 해볼게요. 네, 실무예제 쪽에 페이지 펴놓으시고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쪽에 계정 체계라는 게 있고 코드와 계정 과목이 있고 성격이 있고 관계가 있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화면이 나와집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드리냐면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들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놓고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보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까지의 부분들은 대부분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은 보여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이시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오른쪽 화면에서 무엇 하신다? 수정하거나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선 그었죠, 여러분? 그래서 파란색으로 선을 그은 쪽에 왼쪽은 우리 보여지는 화면 또는 뭔가를 조회하는 화면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입력하거나 하는 화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들어와서 내용을 볼게요. 자, 지금 계정체계 부분에 가시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이론 실기에 합쳐진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지금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고 유동은 당좌와 재고가 있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지문에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더라.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오셔서 빨리 여기 계정의 체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당좌자산이라는 자리를 클릭을 하시면 당좌자산의 구간부터 보여주고요. 제가 투자자산이라는 자리를 클릭하세요, 여러분. 그럼 투자자산으로 움직여져요.
그럼 투자 자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옆에 계정 체계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그 계정 체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계정 체계 부분에 당좌 자산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등록해서 사용한다? 101번부터 145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좌 자산의 계정 과목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145번 구간이 벗어난 자리에 등록하면 절대로 당좌 자산이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의 범위를 꼭 지켜서 쓰셔야 합니다. 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 선 나온 것 좀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들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 알려드릴 부분. 자,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같이 하겠지만 이런 정보를 주더라는 거죠. 138번에 누구를 고쳐라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현금 앞에 코드 자리가 있죠. 이 코드를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코드 번호 알면 138이라고 타이핑을 치세요. 그러면 138 자리로 뭐가 되죠요? 점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호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더니 본인이 재고자산을 클릭을 한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클릭하면 재고자산 구간이겠죠, 여러분? 자, 이 자리에서 본인이 138번을 누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지금은 이동이 되죠, 여러분? 이게 이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동이 안 되면 무슨 부분이냐면 재고자산의 인식키가 먹혀져 있어서 재고자산 구간에서만 움직이는 거로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 자리에서 코드를 눌러도 무엇되지 않더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알 땐 이 옆에 계정 체계를 누르지 마세요.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정 체계를 누르는 건 내가 그 자리 구간으로 빨리빨리 이동하고 싶을 때 눌러서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드 번호를 알 때는 그냥 코드 자리에서 무엇 하셔라? 곧바로 코드를 눌러버리셔라. 그러면 그 자리로 바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자, 저희는 스크롤 맨 위에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대손 충당금 109번 선택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상매출금 108번 아래에 대손 충당금 109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손 충당금 109번이 외상매출금하고 관련이 된 게 맞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엮어서 움직이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디에 여기 관계 코드라고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관계 코드 자리 갔더니 여러분 108 외상매출금이라고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라는 부분에 이렇게 코드 번호가 들어와져 있어야만 외상매출금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계라는 글씨에 108이라고 하는 외상매출금 코드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 쓰실 땐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계정들을 만들어 써야 되면 꼭 엮어주는 행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자, 그리고 우리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의 무슨 계정 과목이다? 차감 계정이다. 우리 받으러움도 차감 계정이 있을 수 있었죠. 대손충당금.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격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 자리에 갔더니 차감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부분도 잘 보실 것. 우리 단기 대여금 잠깐 내려와 볼까요? 그리고 여기 단기 대여금 같은 경우는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성격이란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단기 대여금 선택하시고 우리 오른쪽 부분에 이 성격이란 부분 클릭하시면 1번은 예금, 2번은 적금, 그리고 3번은 일반, 4번은 차감, 네가 등록한 건 유가증권, 뭐 이렇게 쭉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계정의 성격 부여를 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쓰셔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부분 보시면 판매 관리비 코드 범위 내에서 우리 853번 업무 추진비 계정을 등록하시고요. 성격은 경비라는 거로 넣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 범위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계정 체계에 어디 가시자? 판매 관리비라는 데 가겠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클릭합니다. 그럼 판매 관리비로 바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원래 코드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이 코드를 왜 853번에 놓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아,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업무 추진비가 판관비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면 판매 관리비 구간에 가서요. 여러분들 실제 일하실 때 비어있는 적정한 자리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몇 번에 등록하라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시험이니까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816번에 누구는 815번에 이렇게 등록하면 채점할 때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853번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주지만 업무는 아무도 번호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뭐 공부하셨어요? 얘가 자산인지, 얘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그리고 비용에서 얘가 매출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인지, 이런 공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영업의 비용이야. 근데 영업의 비용에 그 계정 과목이 없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을 선택해서 비용 구간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무도 코드를 몇 번에 등록하라고 하는 건 업무적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격증만 코드 채점을 해야 되니까 몇 번에 등록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간을 선택하시고 비어있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자, 저희는 853번에 등록할게요. 스크롤로 살근살근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853번에 갔더니 아, 공란이구나. 제가 공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들어오는 거. 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들어오는 부분은요. 어떤 의미로 쓰시는 계정들이시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회사가 필요하면 만들어 쓰세요. 라고 해서 여유의 계정 과목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유의 계정 과목을 우리 회사 설정 계정 과목,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853번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가셔서 여기 사용자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럼 이 자리 마우스 클릭하면 여러분 보여지고 있는 왼쪽 화면 길게 블럭이 잡히면 선택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그대로 무엇 하시자? 타이핑을 치자. 자, 업무 추진비라고 타이핑을 칩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은 경비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3번 경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명은 제가 별도로 드린 거 없습니다. 근데 회사가 영문지무조표 작성하시면 반드시 영문명도 업무 추진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등록 안 해두시면 여러분 지금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되져요? 네가 알아서 등록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유저가 지금 계정 과목을 무엇해라? 셋업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필요하면 이런 바꿔서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정을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표준재무제표의 커서가 멈춰질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 별도로 얘기가 없으면 절대로 여기 손대지 않습니다. 자, 표준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 신고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무제표 신고하는 부분이 표준재무제표라는 거로 명칭이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가 배포한 재무제표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벌써 항목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항목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쓰는 게 표준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코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F2번 누르면 해당되는 코드 구간이 쫙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 국세청이 요구하는 항목에 집계하는 것도 실제 세팅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격증은 현재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그냥 계정 과목 등록하는 문제만 내고 싶다? 그럼 요거로 3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자, 전도금입니다. 138번 전도금 계정을 소액현금으로 수정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코드를 알면 코드 안에 커서를 두시고 그리고 138을 입력합니다. 138 입력. 자, 그러면 138번으로 점프를 하죠. 네, 엔터 치지 않아도 이동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럼 138번에 전도금이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는 139번 성급공사비 쪽으로 라인 좀 벗어나 볼게요. 자, 그랬더니 138번은 지금 빨간색 계정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 적색 계정 과목은 내가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키와 무슨 키를 동시에 눌러달라? 컨트롤과 F2번을 동시에 눌러달라.
그럼 전도금에 다시 올라가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셔서 자, 요거 고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 근데 저 지금 마우스 클릭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지죠, 여러분. 적색은 아예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F3번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동시에 누르면 변화는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자, 지금 제가, 여러분 그냥 있으세요. 저 따라하지 마시고, 138번 그대로 두시고, 저는 잠깐 내려왔다가 해제시켜버렸어요, 일부러. 자, 138번에 다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요 칸을 비교해 보시면, 저는 지금 하늘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흰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늘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그래서 흰색으로 바뀌면 아, 적색 계정 과목 입력할 수 있게끔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다시 눌러볼게요. 컨트롤과 F3번을 동시에 누르면 여러분 지금 138번 코드는 하늘색처럼 보여지지만 옆에 전도금 자리는 흰색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이 자리 클릭해 주시고 소액현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현금 이렇게 타이핑을 직접 합니다. 백스페이스 지우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도 지우라는 얘기 해드린 적 없어요. 그대로 타이핑 치면 덧대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엔터. 됐을까요, 여러분? 저희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으면 강제로 마우스로 그냥 그 다음 라인 선택하겠습니다. 139번 선급공사비 그냥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138번 소액현금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전도금을 우리는 소액현금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벗어나면 이렇게 다시 하늘색으로 막혀버려요. 그래서 적색의 계정 과목을 수정하실 땐 컨트롤과 F2번을 누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자, 복리후생비, 판매 관리비입니다. 자, 관리비 계정에 현금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금 적용 9번에 야근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걸 등록해 달래요. 자, 여러분 이 상태로 두시고요. 저랑 잠시 어디를 좀 갔다 오시냐면 전표 입력의 부분에 좀 잠시 갔다 올게요. 자, 그러면 저희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해 주시고 자, 메뉴가 오픈이 되면 날짜는 1월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거는 왜 이렇게 윙 돌고 있을까요? 제 것만 이렇죠. 여러분들은 다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열었더니 프로그램이 이렇게 도네요. 자, 1월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1월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신 상태에서 날짜는 2일을 선택할게요. 자, 구분란에 가시면 하단에 봤더니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출금은 출금거래, 입금은 입금거래, 3번의 차변과 4번은 대체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금전표, 입금전표 이렇게 갈 건데요. 자, 그럼 우리는 출금이라는 1번을 선택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럼 출금자가 들어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복리라고 두 자를 치겠습니다. 자, 복리 한글로 두 자를 치시고 엔터. 자, 그러면 복리가 들어간 계정 과목이 한가득 조회가 될 겁니다. 511, 611, 661번, 711번, 761번, 811번. 여러분 제가 우리 공장과 사무실 구분은 최소한 하셔야 된다는 거 왜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공장에서 발생된 복리후생비면 500번대 코드인 제조 원가를 사무실에서 발생된 거면 800번대 코드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그래서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811번 선택할게요. 811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부분 입력 안 할 거니까 엔터. 자, 적요 자리에 커서를 일단 멈춥니다. 적요 코드 자리에, 여기 코드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단에 적요라는 글씨가 들어오고요. 자, 1번에 일숙집비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들어온 거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확인했고요. 우리 메뉴 종료할게요. 자, 8번까지밖에 없는 거 확인했어요. 자, 종료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저희는 다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갑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요. 우리 코드 번호 몇 번으로 가실 거냐면
복리후생비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 자, 이 경우는 판매관리비를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관리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판매관리비 클릭하시면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 판매관리비로 점프를 하겠죠. 제 거 오늘 이상하게 계속 반응이 느려요. 자, 그러면 이쪽에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판매관리비 쪽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 복리후생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1번에 있네요, 여러분. 811번.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 찾을 때 여러분, 무슨 기능들 여러분 기존에 말씀드린 적 있었냐면, 퀵서치 기능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왜 그 OA에서 퀵서치 기능 쓰실 때 컨트롤과 F키 같이 누르죠? 그런 거 기능도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 기능 가능하고요. 자, 저는 81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내용을 정리할게요. 근데 저는 여기 눌러서 들어왔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퀵서치 기능 가지고요. 봉이 두 자 쳐서 점프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 교재는 퀵서치 기능 이용해서 점프하는 거로 들어온 거로 또 수록해드렸고. 자, 그럼 811번 복리후생비 선택하시고, 자, 내용 보시면 현금적유라는 자리가 있고 대체적유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적유요? 현금적유의 9번의 기록. 자, 그러면 현금적유 쪽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그럼 현금적유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클릭해 주시고 난 다음 여기 적유 넘버 자리는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요 자리 가셔서 9번 눌러주시고 엔터. 그러니까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타 내지 마실 것. 야근 10대 지급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입력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입력까지 끝났으면 아까 8번까지밖에 안 보였었는데 정말 9번까지 보이는지 보시자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어디 가시면 될까요? 우리는 다시 일반 전표 입력에 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메뉴 들어가셔서 똑같이 1월을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입력까지 하시고요. 금액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제 컴퓨터가 왜 이렇게 벅벅거리는 느낌일까요? 자, 그럼 날짜는 1월 선택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1월 선택하고 일자는 2일, 구분은 출금 1번. 자, 그리고 이번엔 우리 811번 직접 칠게요. 코드를 할 때는 811 직접 쳐도 됩니다. 자, 거래처는 여러분 중국성이라고 넣을게요. 그래서 거래처 이름에 칩니다, 여러분. 거래처 이름에 무슨 부분? 중국성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적요 자리 가시면 우리 아까 8번 적요까지밖에 안 보였었어요, 여러분. 근데 9번 적요까지 보이죠? 아, 그리고 10번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50개를 등록해서 써요? 라고 하신다라면 자, 적요 코드 자리에서 코드 도움은 몇 번이죠? F2번. 자, F2번 눌러주시면 해당된 적요가 모두 다 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개 등록해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화면에만 10개가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취소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적요 9번을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 적요를 왜 배우냐면 여러분 적요 가셔서 야근 식대 지급이라고 타이핑 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자주 쓰는 적요를 적요 등록이란 메뉴에 등록해 놓고 저처럼 숫자 9를 눌러 쓰는 게 빠르겠어요? 숫자 9를 눌러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업무에서는 적요를 공란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겠어요? 시험만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손으로 치는 것보단 자주 쓰는 건 등록해 놓고 쓰고 저희처럼 이렇게 눌러서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우리 차변한 자리에 커서가 멈출 겁니다. 5만 원 입력합니다. 그럼 50 치고 무슨 키 플러스 그러면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만 그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장부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장부관리. 자, 장부관리 쪽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전표 출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표 출력을 눌러줍니다. 시험 출제 안 합니다. 이 부분 업무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전표 출력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표 출력이라고 하는 메뉴는요.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에 인쇄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인쇄 버튼 눌러도 전표 출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저는 외부에 있는
기능을 지금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 가셔서 우린 1월 2일을 입력할게요. 숫자 1 치고 엔터, 2 치고 엔터, 다시 1 치고 엔터, 2 치고 엔터. 그리고 전체를 볼 건지 출금 전표만 볼 건지 입금 전표만 볼 건지 대체 전표만 볼 건지 우리는 그냥 전체 1번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도 그냥 전체로 가겠습니다. 계정의 코드는 설정하지 않을 거라서 그대로 엔터 칩니다. 엔터를 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전표 번호도 별도 설정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입력했던 부분이 출력할 수 있는 전표로 1월 2일에 출금 전표이고 복리후생비이며 야근식대로 쓴 거래처는 중국성에서 받아온 영수증이고 5만 원 지출이 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자,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인쇄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인쇄 버튼 찾으셨죠? 자, 인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 버튼 클릭하셔서 화면 전환되면 전환된 거에서 그대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이 이제 전환이 되면 그 화면으로 인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인쇄 버튼 누르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쇄기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또 오류가 뜨니까요. 인쇄 버튼은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왜 이 상황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까지 벅벅거린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번 강좌 끝나면, 재부팅을 하든지 모든 종류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인쇄 버튼 전환이 되면 여러분 여기 출금 전표라고 글씨 두른 거 보이시죠? 그리고 복리후생비 제가 왜 수업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800번째 코드 쓰면 판자가 붙을 거고 공장의 원가를 선택하면 제자가 붙을 거예요. 그러겠죠? 판자 붙어 있죠? 아, 811번 코드 썼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저교가 있으면 여기 야근식 때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영수증은 어디서 받아온 거란 표현일까요? 중국성에서 받아온 거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 우리는 입금 전표였다, 출금 전표였다, 출금 전표 현금 5만 원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출력하면 A4 용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사이즈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제가 전표가 한 건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공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건이면 여기 하단에도 똑같은 양식의 내용 찍히겠죠. 그래서 A4 용지 한 사이즈에 전표는 2장이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업무하러 가시면 이것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들어온 김에 왜 저교를 썼는지, 왜 중국성을 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무는 절대로 저교 생략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래처도 코드를 만드는 건 거래처 원장을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썼지만 저 조금 전에 중국성 입력할 때 여러분 코드로 입력한 적은 없어요. 그냥 중국성이라고 치시라고 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서 받아온 영수증인지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표 결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결제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옆에 보시면 결제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혹여라도 업무하실 때 우리 전표 출력해서요 결제란으로 결제방이라는 걸 고무인으로 만들어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찍고 있다. 정말 원시적인 방법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인쇄 버튼 안에 들어오셔서 결제란 설정키 눌러주시고요. 결제란 등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선 절대 내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는 시험은 현재 시중에 있는 시험 중에 ERP라는 시험 말고는요. 아무도 이 전표 출력에 대한 걸 묻질 않습니다. 업무는 필요하고 시험은 안 내니까 무시하고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 부분에 보시면 결제 칸을 나는 3칸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 3칸을 만들면 이 자리 3칸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고 여기 3 버튼 눌러주시면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담당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는 대리라고 넣고 그리고 우리는 팀장이 결제해서 모두 다 끝낸다. 대표이사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적용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무슨 부분이 요 결제란이 위쪽으로 붙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붙는데요? 이런 반영되는 것처럼 뭔가 반짝은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결제란 인쇄 부분에 봤더니 결제란 인쇄 안함으로 해놓으시고 아무리 추가하면 무엇하겠어요, 여러분? 결제란 인쇄라는 부분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쇄 버튼 선택하시고 우리는 적용 버튼 눌러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저장시키실 거면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결제는 담당 대리 팀장이라고 붙는 거 보이시죠? 뭐 전결이 필요하시면 전결도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제가 교재를 별도로 안 불러드렸다는 건 교재에 없어요. 수험서입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 실무서가 아니라 수험서예요. 수험서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수록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얘기는 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교의 의미와 그리고 거래처에 글씨를 쓰는 의미들은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오른쪽 상단에 나가기 버튼 눌러서 우리는 나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출력 메뉴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 버튼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저교의 기능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느 부분에 다시 들어가자. 저희는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에 가서 고정적이라는 것 좀 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코드 자리 좀 클릭해 주시고요. 코드 자리에서 153번 좀 눌러주세요. 153. 자, 153번 입력하시면 여러분 원재료라는 코드로 옮겨갔을 겁니다. 자, 원재료 자리에서 보시면 고정적요라는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에 6번, 7번, 대체 전표에 6, 7, 8, 9 우리 시험에서 열심히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타계정으로 대체 몇 번? 8번 적요 보이시죠? 자, 요런 적요들 이런 걸 우리 고정적요라고 합니다. 이 적요는 절대로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 자, 그리고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다시 813번 갈게요. 자, 813번은 접대비 코드거든요. 자, 813번 접대비 코드에 갔더니 접대비도 고정적요가 있네? 네, 고정적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 자격증에선 이걸 내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적요 공부도 별도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요가 왜 있는지, 고정적요가 왜 있는지는 공부를 좀 하세요. 자격증은 안 내지만 자격증은 매번 뭐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금적요와 대체적요에 등록해서 불러내서 쓰는 것만 계속 내요. 그런데 이 고정적요의 용도들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실제 업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는 내가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적요번호 1번을 써요, 여러분. 거기다 누구랑 술 먹고 밥 먹고 치시면 안 돼요. 그럼 법인세 신고할 때 데이터 모두 다 손으로 뽑아주셔야 돼요.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요라는 중요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목적상 8번은 반드시 숙지. 자, 그러면 저희는 집중 심화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종류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눌러주시고 저희 전표 입력하는 부분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삭제해 주시고요. 그럼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휴지통 비우기는 이번엔 안 할게요. 그냥 종류 버튼 눌러서 메뉴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셨으면 저희는 집중 심화로 내려가 할게요. 자, 그럼 집중 심화는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우리 나와져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321페이지 쪽입니다. 321페이지 가시면 우리 집중 심화에 우리 지금 3개의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여러분 이게 난이도가 너무 낮다라고 이제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계정 과목도 등록하면서 적요도 바꿔라 이런 식의 문제도 같이 내고요. 과거에는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 적요는 적요 이렇게 냈는데 지금 묶어서 내는 경우들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1번 적요부터 볼 건데요. 자, 1번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보실 건데 우리 남동산업으로 회사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회사라는 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100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0번 들어가셔서 지금 1번 문제 보시면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을 코드 217번에 차감 기계장치 계정 과목에 등록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217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드 자리 클릭하시고 그냥 217로 바로 점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217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우린 뭐라고 쓰시자고요? 국고보조금. 그럼 국고보조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성격은 뭐로 가시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기계장치 계정 과목에서 차감하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차감이죠. 여러분 우리 국고보조금은 우리 본 계정의 무슨 계정이다? 차감 계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 기계장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건 206번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F2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관계 코드자에서 F2번 누르시면 설비장치, 건설용 장비, 우리 건물, 구축물 쭉 들어오죠. 자, 우리는 206번 기계장치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세요. 자, 그리고 영문은 안 바꿀 거니까 그대로 내려올게요, 여러분. 그리고 사용할 거니까 1번, 그리고 표준 재무제표 계정은 손 안 대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형자산에 있는 영업권 쪽 잠깐 선택했다가 다시 국고보조금 들어갈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국고보조금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국고보조금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계정 과목 검색을 하면 조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국고보조금은 실제요. 계정 과목이 원래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실 때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이 필요하면 지금처럼 등록해서 쓰셔야 돼요. 네, 원래 상용화 프로그램에는 없어요.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데이터 구축할 때 이번에 이 문제를 낼 거니까 구축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종료시켜 주시고요. 우리 다시 회사를 변경할게요. 1200번 성남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남에 들어가셔서 우리 이번에 곧바로 열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만기 보유 증권 투자 자산입니다. 자, 계정 과목의 대체적유 7번, 여러분 대체적유 7번입니다. 대체적유 7번에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예금 입금이라는 걸 등록해달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코드 번호 안 주었죠? 그럼 제가 아까 퀵서치 기능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써볼게요. 자, 퀵서치 기능 쓰는 건 우리 지금 코드 자리 부분에 두시든 아니면 계정 과목 자리에 두시든 두시고 컨트롤과 F를 누르면 이렇게 찾을 내용에 대한 글씨가 떠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만기 보유증권을 넣어볼게요. 만기자를 넣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만기자에 점프를 바로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24번 만기는 당좌자산 코드였어요. 여기 보시면 145번까지가 당좌였잖아요. 아, 우리는 투자자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엔터를 누르시면 투자자산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라색이 보이고 여기 181번에 커서가 멈추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퀵서치 기능으로도 무엇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해요. 또는 옆에 계정체계에 누구 누르셔서 투자자산 누르셔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럼 181번 만기보유 증권의 적요번호는 대체적요 7번. 그러면 대체적요 자리 가셔서 숫자 7을 눌러줍니다. 7, 그리고 엔터. 그리고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 예금 입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요번호 7번에 우리 대체적요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 우리 이제 마지막 1300번 회사로 바꿀게요. 자,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요. 1300번 서울 스포츠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차량 리스료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고 한다. 자, 차량 리스료가 계정 과목이네요. 자, 해당 항목에 아래의 계정 과목을 추가해달래요. 자, 그러면 저희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여러분 이번에 코드를 줬어요. 몇 번에? 853번에. 그럼 코드 자리 가셔서 853을 넣고 점프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그럼 853번에 커서를 두시고 우리는 오른쪽에 가셔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차량 리스료를 덧대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차량 리스료. 자, 성격은 경비를 선택해달라고 했으니까 경비는 3번입니다. 자, 다른 부분은 더 이상 준 거 없으니까 우린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정의 사용 여부는 열어두시고요. 나머지 등록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점수 2대1로 제출하면 못 받겠네요. 자, 아까 리스를 쳐야 되는데 차량 리스표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오타 내지 말아달라고 그리 강조했는데 제가 오타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제가 왜 업무가 더 어렵다라고 하냐면 시험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 계정 과목 뭐 쓰시고요. 어디 가서 쓰시면 무슨 구간에 무슨 코드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성격은 뭐로 넣어주시고 다 주잖아요. 근데 업무는 그걸 여러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쉽고 업무는 내 판단에 의해서 등록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부분은 시험에서 내면 대부분 거의 안 틀리세요. 그래서 지금 기초정보 관리는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기초정보 관리에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또는 회사 등록의 정보를 바꾸면서 환경 등록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는 것도 하나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쪽 부분은 실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점수를 받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관계에서 진행할 정기분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관련된 문제가 한꺼번에 4개를 다 낼 수도 있고 2개만 낼 수도 있고 하나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자리가 배점이 4점 배점 자리예요. 요 4개 중에 택일에서 내는 게. 그래서 여기 기초정보관리와 거래처별 초기 월가 관련돼서 병행해서 내는 게 2문제 정도 출제해서 6점 배점 하는 거고요. 시험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강좌에서는 정기분 재무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